와이드 전망대 매주 월요일은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한 주간 소식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진행된 2022 시즌 전반기 일정을 기아는 42승 1무 40패로 리그 5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재정비를 마친 뒤 이번 주부터 다시 가을 야구를 위한 경쟁에 돌입하는데요. 기아의 전반기 성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반기 일정과 순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기 성적이 리그 5위, 5화를 넘겼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만족할 만도 하지만 그 이전의 상승세를 생각한다면 5위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5위 정확하게 이제 10개 팀 중에서 절반이 바로 넘는 5위로 시즌 전반기를 마감한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5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가을 야구 진출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기아 타이거즈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구단이나 외부 평가나 뭐 현실적으로 기아가 지난해에 꼴찌에서 2등을 했으니까 5위 정도를 한다면 가을 야구에 진출을 한다면 성공한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만 본다면 이 전반기 5위라는 성적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오히려 이게 전반기 중간에 이 기아 타이거즈가 보여준 활약이 팬들이나 구단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은 적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5위라는 성적이 아쉽게도 좀 느껴지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아 타이거즈 전반기를 월별로 성적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개막을 한 4월에는 10승 14패로 4월 한 달 전체 순위를 7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선발들의 불운과 또 시범 경기 때 맹활약을 펼쳤던 뭐 김석환, 김도영 이런 유망주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인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즌 전에 기대가 한참 컸기 때문에 팬들의 또 실망도 좀 커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이때는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선수나 뭐 다른 외국인 선수들이 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5월 달 들어서 기아가 대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월 달 26경기에서 무려 18승 8패의 놀라운 승률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5월을 마지막으로 이제 3위로 마무리를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대반전이었습니다. 그 이적해 키움 히어로즈에서 이적해온 박동원 선수가 또 타격에서 맹활약했고 기존에 있던 나성범 선수랄지 그리고 뭐 김선민 선수랄지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페이스를 계속 이제 끌어올려 줬었고 그다음에 이제 올 시즌에 이제 기록을 하나 세운 게 있죠. 1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바로 5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크라테스 선수, 지금 올 시즌 최고의 외국인 선수 중 한 명을 꼽히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 선수가 4월 한 달 부진해서 퇴출 소리까지 듣다가 5월 달부터 급격하게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 내 최고 인기 타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6월 달에는 10승 1무 7패, 4위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외국인 투수들이 줄 이탈을 했고 또 7월에 들어서는 뭐 한 단계 더 떨어진 5위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또 소크라테스 선수가 김광현 선수의 공에 맞아서 코뼈 골절로 부상 아웃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반기 마지막에 이 소크라테스 선수의 빈자리를 김호령 선수나 이우성 선수 이런 후보급대 선수들이 잘 메워줬고 또 전반기 마지막에 내내 부진했던 뭐 김도영 선수가 좀 활약을 보여주면서 하반기를 기대하게 하는 마무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LG 트윈스와는 경기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4위인 KT와는 두 경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아의 하반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어찌 됐든 이제 뭐 하반기 막판에 좀 반전에 뭐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직전에 6월 말부터 굉장히 이제 부진이 이어졌고 8연패까지 당한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들의 이탈도 줄을 이었고 또 핵심 전력이었던 류지혁, 박찬호 이런 선수들 박동원 뭐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다가 잠깐 다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지쳐 있던 기아 그리고 분위기가 약간은 좀 침체돼 있던 기아에게 꿀맛 같은 올스타 브레이크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전반기 마지막에 또 우천 취소가 되고 좀 이러면서 좀 불리할 수 있는 강팀과의 경기를 몇 경기 피한 것도 좀 운이 좀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일주일간의 올스타 브레이크를 얼마나 또 잘 활용을 했는지 또 진열을 잘 정비를 했는지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 성적이 갈릴 텐데요. 하반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부상으로 이탈했던 선수들이 돌아온다는 점에서 좀 고무적입니다. 첫 번째로 그 5월 말 벌써 두 달이 됐습니다. 외국인 선발 선수 놀린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두 달 동안이나 이탈을 했다가 이제 복귀를 앞두게 됐는데요. 퓨처스에서는 전반기 마지막에 한 번 차례 등판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이달 말에는 1군 선발로 복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또 한 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치치 곤잘레스 선수라고 기아가 항상 영입 상위에 뒀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팀을 옮겨 다니면서 기아에 애를 태웠었는데 미러키 브루어스에서 최근에 또 방출되면서 데려가는 팀이 없어 지금 FA 신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기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놀린 선수의 대체로 치치 선수에게 마지막 배팅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영입을 하게 된다면 기아의 외국인 투수 선발진이 완전히 새로 짜지는 건데 그렇다면 또 한번 하반기 큰 도약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진짜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정규 시즌 최종 순위의 윤곽이 드러날 텐데요. 하반기 기아 타이거즈의 현실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지, 그리고 또 이 선수는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 짚어주시죠. 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 시즌 성적이 9위였고 겨울에 구단 뭐 프런트 뭐 선수단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뭐 이름값 있는 영입도 있고 했지만 쉽게 상위권으로 바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은 좀 쉽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 아쉬움도 좀 있지만 전반기에 보여준 5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목표로 했던 가을 야구의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순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켜온 것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남은 하반기에는 기아가 현실적으로 좀 가을 야구 진출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1, 2, 3위 뭐 SSG 랜더스 그다음에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까지는 너무나 강한 이 3강 체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4위인 KT도 시즌 초반에는 순위가 아주 아래로 떨어졌다가 작년 우승팀의 포스를 지금 다시 뽐내면서 아주 무서운 상승세로 기아를 제끼고 4위까지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아가 선두권 다툼을 하는 건 좀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6위인 롯데와 4경기 차 어느 정도는 좀 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가 페이스를 잘 유지해 간다면 목표로 했던 가을 야구 진출까지는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키플레이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 기아의 키플레이어는 사실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아가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전력 이탈이 너무 많아서 외국인 선수가 엔트리에 없는 상태로 이 경기를 한 게 꽤 오래되면 특히 이제 선발 투수 2명이 다 빠진 상태로 이 시즌을 치른 게 거의 한 달이 가까이 뭐 한 달이 되거든요. 이게 외국인 투수 선발이 투수 전체 전력에서 절반 가까이라고 봤을 때 뭐 투수 전력의 절반 빼놓고 경기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 타격에서는 소크라테스 선수가 얼마나 빨리 복귀하느냐. 뭐 지금 들리는 말로는 코뼈 골절로 수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굉장히 빨라서 8월 초쯤에 복귀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또 부상으로 오래 쉬었다가 복귀하는 만큼 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투수 쪽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새로 들어온 파노니 선수가 얼마나 해주느냐. 그리고 2달 만에 복귀하는 놀린 선수가 얼마나 해주느냐. 혹은 놀린 선수의 대체로 누군가가 또 들어온다면 그 선수가 얼마큼 해주느냐. 이 외국인 선수 3명이 기아의 키플레이어, 하반기 순위를 결정하는 키플레이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가 분위기를 타면 쭉 올라가는 팀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처음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아의 하반기 첫 상대 어느 팀인가요? 네. 기아의 하반기 첫 상대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그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기 때문에요. 이번 주중 3연전까지는 주중 일정까지는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고 주말 3연전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3연전 하반기 리그를 시즌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롯데 자이언츠를 이제 올 시즌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총 8번 맞붙었습니다. 총 8번 맞붙어서 기아가 6승 2패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팀 간의 순위 차이가 바로 한 단계입니다. 기아가 5위, 롯데가 6위를 달리고 있는데 또 이 게임 차이는 4게임 차입니다. 이게 뭐 크다면 클 수 있고 또 뭐 금방 쫓아갈 수 있다 그러면 또 쫓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 3연전에서 만약에 승차를 조금이라도 더 벌린다 그러면 기아는 이 하반기 시작부터 뭔가 이 가을 야구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남은 일정을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 롯데에게 좀 쫓겨서 뭐 3게임 차, 2게임 차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게임 차가 줄어든다 그러면 가을 야구도 충분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남은 일정에도 좀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다급하게 쫓기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위인 KT가 뭐 2게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년도 우승팀이고 또 최근에 올라오는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아가 가을 야구에 집중을 해야 한다면 이 6위인 롯데와는 끝까지 이 가을 야구 남은 한 장의 티켓을 갖고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 3연전 잘 치러서 남은 하반기 일정도 기분 좋게 스타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3연전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일정인데요.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 소식을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 관련 소식을 김재현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